안녕하세요. S&M 트레이닝 발전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Eccentric, Isometrics, Ultimate Way to Strength Train 파트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생각보다 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 2 같은 경우는 총 3파트로 분배를 했고요. 저희 첫 번째 파트는 EI의 7가지 구분되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점은 EI는 교정 운동보다 더 좋은 교정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시드만 박사가 교정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저희는 고전적 의미의 교정 운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고전적인 교정 운동이라고 하면 약한 부분은 강화하고 타이트한 부분은 풀어주는 방식의 어떤 교정 운동을 얘기합니다. 거북목 교정 운동으로 흔히 제시되는 이렇게 친턱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그만 박사는 이제 EI가 더 좋은 교정 효과를 갖는다는 이유로 향상된 고유감각 피드백을 언급합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비교라는 프로세스인데, EI로 수행되는 느린 움직임들에선 그런 비교 과정들을 훨씬 잘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드만 박사는 EI가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비교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시간적 여유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빠른 움직임들에서는 이런 비교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 효과를 촉진하기가 어렵고, EI처럼 천천히 수행되는 움직임에서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교정 효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더 이상 연부 조직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인데요. 이게 타이트니스나 통증을 트레이닝의 기준으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하는데, 사실 한국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사실 트레이너들이 치료랑 관련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트레이너가 통증에 있어서 만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좀 디스펑셔널 무브먼트 패턴, 움직임 패턴 기능 부전에 관련돼서만 사실 접근을 하고, 통증은 거기서 어떤 부산물이어야 되는데 사실 통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그걸 해결하는데 초점을 너무 많이 둬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치료를 하러 온 건지 진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트레이닝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멘트가 너무 공감이 돼서 이 멘트를 좀 이제 써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과한 연부 조직 테크닉들은 오히려 금방추의 탈감각화를 유도하고 금방추의 고유수용 감각기로서 금방추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점으로 향상된 회복 능력과 증가된 훈련 빈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리커버리나 아니면 염증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EI의 메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쉽게 공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일단 너무 강화된 부분이 많은데, 네, 일단 그 첫 번째로 테크닉에 대한 숙련도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EI가 이런 부분 리커버리나 빈도나 염증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들은 그 무브먼트 테크닉이 굉장히 숙련돼 있다는 가정 하에 EI를 수행할 때 메리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쵸. 단순히 그런 게 적절히 안 갖춰진 사람이 느리게 멈추고 그리고 몸 내부의 피드백에 집중을 한다 해서 사실 그런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 공감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드만 박사가 간과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훈련을 지속해서 그 숙련도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어, 회복 능력도 같은 비슷한 훈련 자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회복 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생리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아이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전통적인 저항훈련 방식으로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 빈도가 충분히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간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모두 내포하고 어, 그저 단순히 이 아이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된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말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공감을 하는 거는 아래 두 번째 항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절한 관절 형상학, 관절에서의 움직임, 관절 운동학. 관절 운동학을 시드만 박사가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EI의 이점 중에 하나인 어떤 기술의 향상, 어떤 피드백, 증가된 피드백에 의한 어떤 기술의 에러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부적절한 움직임으로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증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회복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점으로 근신경계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근비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 아이가 근력 근비대에 있어서 이 아이가 가장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BFR, TUT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네. TUT 같은 경우는 타임 언더 텐션, 실제로 근육이 텐션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5회 정도만 반복이 돼도 3, 40초가 거뜬히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TUT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비대나 근력에 있어서도 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저도 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BFR 같은 경우는 블러드 플로우 리스트릭션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혈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장된 자세에서 근육으로 제공되는 혈류가 제한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호르몬 내분비계적 반응이 근비대를 좀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비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팔에다가 어떤 고무를 감아서 뭐 이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신장된 자세에서 혈류 제한된 시간이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의 구축에 대한 메리트를 설명했는데 이 부분 역시 좀 간과가 된 게, 굉장히 좋은 테크닉에 이 아이가 얹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테크닉이 좋지 않은데 단순히 느리게 그리고 멈추는 구간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런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좀 더 깊게 만드는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점으로 정신적 집중력의 발달과 인지 능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단순히 천천히 내려가가지고 아랫자세에서 멈추고 있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육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각 피드백 정보들에 집중하고 기울여서 결과적으로 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리프팅 기술을 구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은 어떤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은 뭐 자세가 틀어진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집중력과 인지의 향상에 대해서 이점 그런 거를 이점으로 둔 것 같은데, 창수 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있나요? 제 회원들이 이런 EI류의 훈련을 시킬 때 진짜 진 빠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엄청 정신적으로도 필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 이런 뉘앙스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EI의 진짜 중요한 정의 중 하나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 단순히 속도를 느리게 멈추는 걸 포함시키는 게 이 저자가 말하는 EI 훈련의 의의가 아니라 이 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얘기를 해요. 자기 몸 내부로부터 오는 피드백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내가 하려는 운동과 실제 계획한 운동 간의 그 갭들을 계속해서 느끼려는 노력들이 포함이 돼야만 이 아이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점으로 모빌리티를 고치시킬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티클에서 진짜 많이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많이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90도 스쿼트가 ATG 스쿼트, 즉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 수준의 풀 스쿼트보다 어떤 면에서 모빌리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이거 욕먹을 거 알면서도 얘기를 한다. 좀 왈가왈부가 많을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모빌리티의 개념들은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테빌리티를 좀 가정한 모빌리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능적인 의미에서 모빌리티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새총에 걸려있는 고무줄로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보통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 고무줄이 얼만큼 늘어나냐를 기준으로 모빌리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새총의 바디가 튼튼하지 않은데 고무줄이 어떻게 많이 늘어날 수 있겠어? 라를 가정하고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새총의 바디가 튼튼하게 유지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고무줄 이 총체를 다룬 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90도라는 각도는 보통 일반인들이 웬만하면 유지할 수 있는, 웬만하면 새총 바디를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고무줄을 당길 수 있는 각도로서 이 90도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봐요. 보통 풀스쿼트 사실 그 우리가 재래식 변기에 앉는 정도의 풀스쿼트 상태에서는 사실 몸의 정렬들이 진짜 많이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 약간 새총 바디들을 다 망가뜨리면서 새총 바디가 부러지면서 더 고무줄을 늘리는 건데, 이런 새총이 사실 돌멩이를 세게 발사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서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고전적으로 모빌리티, 플렉시빌리티의 되게 중요한 개념 차이 중 하나예요. 플렉시빌리티라 하면은 보통 되게 기능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으면 A로부터 B로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모빌리티는 거기서 기능적인 능력이 가능한 A부터 B로 늘어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빌리티와 플렉서빌리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나누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저도 요거를 읽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했었는데, 만약에 90도 이상의 스쿼트에서도 어떤 코어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스티프니스가 유지가 된다면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 괜찮은 거죠. 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뭐 역도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모빌리티가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그 9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티프니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움직임, 스쿼트 EI를 통해서 얻은 모빌리티는 이 사람이 펑셔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기능적이라는 점에서 되게 다른 단순히 늘리고 찢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얻은 유연성, 모빌리티라기보다는 유연성에 가까운데 그런 거랑은 좀 구분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게 이점이 되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얻은 이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점으로 감소된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실 염증이나 질병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은 이 아티클을 좀 곰곰이 읽으면 사실 머스큘러 디스펑션, 움직임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 생기는 염증이나 질병 정도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가정하지 않고 읽으니까 너무 많은 오해를 샀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가정하고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염증 완화는 앞에 리커버리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절과 근육 염증에 완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적절한 관절 운동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절 운동학을 좀 깊게 새길 수 있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 정도 의미에서만 받아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